응급약물 하면 피네프린 하는 거 응급약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트로핀 하면 무슨 약이었어요?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리도케인 하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독소 마취제지만 여기서는 응급약물이니까 부정맥 치료제 이런 것도 쓰이고, 요 세 가지는 여러분 그래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건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하죠. 혈압 강화제. 이거를 어떤 수험생들은 혈압을 강하게 뛰게 하는 약이다. 그게 아니에요. 강하라는 말을 거꾸로 하시면 돼. 화강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혈압약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만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혈압약은 중요하죠.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 시간은 언제가 좋다? 주로 아침이긴 하지만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 그러면 항고혈압제 중에서, 혈압약 중에서 우리가 1번은 요 정도 이름 정도는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히드랄라진, 랄라진, 히드랄라진은 얘는 바로 동맥에 랄라 하면서 가요. 바로 동맥에 가서 혈관 좁아진 혈관을 넓혀버리는 약이야. 그래서 혈관 넓이로 확 가니까 기분이 좋아서 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드랄라진이에요. 하나 기억하고 6번은 요즘에는 좀 안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이 레저핀이란 약은 부작용이 되게 특이하거든. 부작용이 살이 쪄요. 맛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살이 쪄. 살이 찌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충혈이란 말은 코가 막혀. 그래서 혈압약인데 코가 막히면서 약간 기분이 우울하게도 돼요. 부작용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우울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약은 혈압약 중에서 복용하면 안 될까? 레저핀은 안 돼. 이 약 자체가 우울증을 초래하니까 그 말인 거고 혈압약 중에서 여러분 이뇨제를 쓰기도 한다? 그럼 이뇨제를 쓰는 이유는 소변으로 물이 나가니까 혈압이 떨어지게 만드니까 그럼 그 이뇨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프로세마이드라고 했죠. 이 약은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뇨제라는 거. 그럼 이 약을 주기 전에 이 약을 주고 나면 소변이 막 나가니까 물이 나가면 나도 하고 나가는 게 뭐였어요? 칼륨이죠. 그래서 투여 전에 혹시 이 사람이 칼륨 수치가 낮은지를 봐야지. 만약에 낮는데 이뇨제까지 주면 더 낮아지니까. 그래서 투여 전에 칼륨 수치를 잰다? 이래 말하면 이뇨제. 투여 전에 혈액 응고 시간을 잰다? 헤파린. 맞나요? 두 가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는 마르고 닳도록 많이 물었으니까 기억을 양심이 있다면 해야지.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 특히 에피네프린은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흡입제 중에서 살부타물이라는 거 있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이거는 흡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몰핀 데미를 1번하고 2번은 꼭 기억하세요. 코데인까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몰핀, 데미롤, 특히 몰핀은 노인은 호흡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노인은 원래 호흡수가 떨어지는데 이 몰핀을 주면 호흡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몰핀을 노인들한테 쓰지 않겠다. 그 말인 거고 투여 전에 호흡수를 재야 된다. 이래 말하면 뭐죠? 몰핀, 데메롤인 거잖아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럼 항히스타민제는 다른 말로 항알레르기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코가 막히고 해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이 약은 약간 졸리는 약이 들어있습니다. 이래 말하죠. 그 약의 대부분이가 항히스타민제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이 들어갔다면 나의 코감기를 뭘로 봤다 의사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본 거죠. 그럼 이런 약은 부작용이 뭐다? 졸리는 거. 시험에 나왔었죠.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은 졸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약이 드라마민이라는 약이 페니라민, 드라마민, 마민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밑에 해열 진통제 중요하죠. 해열 진통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아스피린과 그리고 아세타아미노펜이죠. 아세타아미노펜이 타이르놀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 39도로 열이 나는데 평소 위궤양이 있다. 이 사람에게서 적합한 해열 진통제는
하면 아세타아미노펜을 하셔야 되겠죠. 왜? 아스피린은 어떤 장에 있다? 위장장애. 위장장애. 그래서 위궤양 환자나 두 번째 줄 기억하세요. 혈유병 환자는 금기예요. 혈유병이 왜요? 혈액 지혈이 안 되잖아. 피가 나게 해서 지혈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혈우병이나 위궤양 환자는 피가 나게 하는 아스피린을 금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세타아미노펜을 권장하겠다 그 말인 거죠. 하시고 그다음에 협심증 치료제는 대표적으로 나이트로, 니트로, 글리세린이죠. 그럼 이 약은 바로 어디로 가겠다? 관상동맥에 바로 갈게. 이 약이 원하는 장기는 어디라고요? 관상동맥이야. 그럼 관상동맥에 가서 바로 혈관을 넓히니까 질문 선택작용이에요? 국소작용이에요? 일반작용이에요? 선택작용이죠. 원하는 곳에 딱 가서 바로 거기를 효과를 내니까. 그럼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건데 이 약은 보관할 때 수분이 없어야 돼. 그럼 수분이 없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비닐 용기 같은 데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약은 협심증 환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통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분산해서 여러 군데 다 둘 거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수분이 있는 곳은 안 되니까 냉장고라든지 화장실 같은 욕실에는 두지 않겠습니다. 수분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어디다 넣어요? 혀 밑에다 넣는다는 거. 그리고 흉통이 있을 때 이거를 몇 번까지 연속으로 줄 수 있어? 세 번까지 연속으로 줘봤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당신은 협심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증입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강심제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른다? 디곡신이죠. 그럼 이 약을 주면 원하는 치료적인 작용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 약을 준 목적, 어떤 치료의 효과를 바라고 준 거야? 느리고 강한 심박동, 느리고 강한 심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준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맥박이 느리게 뛰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주면 서맥이 초래돼요. 그래서 다음 중 서맥을 초래하는 약물이 뭐냐? 맥디곡신이에요. 그러면 이 약을 주기 전에 맥이 느려지니까 투여 전에 맥박수를 잰다? 이래 말하면 강심제가 되겠고 투여 전에 호흡수를 잰다? 이래 말하면 몰핀, 데메롤이 되겠고 투여 전에 칼륨 수치를 잰다? 무슨 항응고제야. 칼륨 수치를 잰다? 이뇨제가 되겠고 투여 전에 응고 시간을 체크하겠다? 그때 항응고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항응고제는 대표적으로 어떤 약이에요? 헤파린, 와파린, 포마딘 이런 약인데 특히 이 헤파린 있죠. 이 헤파린은 어떤 방법으로 투여한다? 피하 주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 주사하면 예방주사, 인슐린, 헤파린, 예방주사, 인슐린, 헤파린 이런 거는 피하 주사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항응고제를 피하로 주고 나서 문지른다, 문지르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아요. 문지르지 않아요. 인슐린도 문지른다, 문지르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시고 그리고 투여 전에 항응고제니까 혈액 응고 시간 그리고 출혈 이런 거를 관찰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말이고 항생제 중에서 여러분 다 괜찮으니까 페니실린은 기억하세요. 이 페니실린에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일어난다? 아나필락시스라는 과민성 쇼크가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 과민성 쇼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 페니실린을 주사하기 전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피부 반응 검사는 얇게 알레르기를 보려고 꽂드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피내 주사를 통해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때 부작용으로 급성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다면 그때 쓰는 약이 뭐예요? 에피네프린이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참고로만 하시고, 세 번째, 항결핵제예요. 그럼 항결핵제는 아까 언제 먹으라 그랬어요? 식전에 복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식전에 복용을 하겠다. 그리고 결핵약을 A약, B약하고 같이 쓰겠다. 그래, 같이 쓰는 거를 병용이라고 할 건데, 병용하는 이유는 내성을 감소시켜서 치료 효과를 올리겠다 하는 거가 되겠고, 그럼 결핵약 중에서 우리 여러분 아이소나이아치드라는 결핵약이 있었죠. 이 약은 원하지 않는 작용, 부작용이 뭐였다? 말초신경염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약을 잘 들으니까 쓰고 싶은데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뭐와 함께 복용하라?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 6번과 함께 복용하면 좋겠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핵약 중에서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리판펜신, 액탐도스톨 이런 것도 있고 4번에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것도 결핵약입니다. 그럼 스트랩토마이신은 스트랩토의 S, 마이신 할 때 M, 그래서 SM이라고 하죠. 그럼 이 SM은 원하지 않는 작용, 부작용이 뭐가 나타난다? 귀가 잘 안 들려. 그래서 청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청력장애라는 말이 없고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청신경하고 관련 있는 게 뇌신경 중에서 몇 번이다? 1번이기 때문에 제 8번 뇌신경장애 그 말이나 청력장애라는 말이나 같은 말.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결핵약 뭐가 떠올려라? 스트랩토마이신 떠올려라. 그 말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소 마취제 하면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 리도케인은 아까 기억하기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에서 공통점 찾았어? 그럼 케인 이런 말 들어가면 국소 마취제예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당뇨병 치료제는 어떤 거예요? 인슐린이겠죠. 주사약은. 그럼 인슐린은 어떻게 한다? 피아로 주사하겠다라고 했어요. 피아 주사. 주로 일형 당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6년 7월부터는 어떤 거? 일형 당뇨인 경우는 장애 등급이 나온대. 일형 당뇨는 장애 등급이 나요. 그래서 췌장장애라고 해서 장애 등급이 26년 7월부터 나온대요. 그러니까 혜택이 장애 등급이 나오니까 혜택이 커지죠. 여러 가지 다른 복지 혜택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형 당뇨인 경우에 그래서 이거 일형 당뇨는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경우 그래서 장애 인증명 장애 지정으로 뭐라는데 췌장 장애 등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약을 먹어서 하는 사람은 이 장애 등급 안 나와요. 인슐린이 전혀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의사 진단서가 들어갔을 때 장애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는 어떤 거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를 일형이라고 하죠. 주로 소아당뇨가 그렇겠죠?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약물로만도 들어가는 거 이런 당뇨를 인슐린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요 성인 당뇨를 2형이야. 2형은 인슐린 주사를 맞긴 하지만 100%안 나오는 건 아니고 좀에 부족해서 인슐린이 들어가는 거고 1형 당뇨는 전혀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그런 당뇨를 1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당뇨 치료제는 인슐린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경구용도 있죠. 그럼 이 경구용 혈당제는 당뇨약은 누구는 절대 먹지 마라. 임산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모성간호에서 당뇨 인부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 X. 임신 중에는 경구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뭐만 들어가야 된다? 인슐린 주사만 맞아야 돼. 인부들은 인슐린 주사만 들어가야 돼. 아기 낳고 나면 경구용으로 체인지 하더라도.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여러분 한번 참고로만 봐주세요. 한번 그냥 설명은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하던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중에 인슐린을 복용했거든. 인슐린을 복용했는데
인슐린은 주사를 맞았는데 또는 경구용 약을 복용했는데 운동 중에 갑자기 땀이 나고 그다음에 맥이 빨라지고 뭐 허기가 지고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이랬다. 이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 주사를 맞고 나서 또는 경구용 할당제를 복용하고 나서 거기다 뭐 했다? 운동을 했다 하면 갑자기 주사까지 맞았는데 운동까지 했으니까 혈당이 확 떨어진 거겠죠. 이때는 저혈당을 의심해야 되니까 뭐를 줘야 될까요? 의식이 있다면 오렌지 주스를 주겠고 의식이 만약에 없다면 병원에 가서 IV로 정맥으로 50% 포도당을 넣어야 되겠죠. 그거가 답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환자가 당뇨병 환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을 잃었는데 입에서 과일향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그 호흡을 뭐라고 말해요? 후스 마울 호흡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호흡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고혈당인데 땀이 나고 맥이 빨라지고 허기가 지고 머리도 아프고 신경질이 나타났다 이런 말하면 저혈당이에요. 그럼 저혈당에는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막 헛소리도 할 수도 있지만 격려는 있다 없다? 없어요. 격려는 없어요. 격려는 뇌의 문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혈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혼집독의 증상에 격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집독에도 경련 없어요. 저혈당에도 경련 없어요. 콜 A장, 파세장, 수인성 감염병의 증상에 경련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식중독 앓는데 경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기에서 잘 물었어요. 그 다음에 경구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6번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설화투열. 그래서 혀 밑에 넣는 거는 뭐다? 나이트로 글리세린이란 협심증 치료제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경구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럼 주로 언제다? 전신마취 수술 전후에. 그럼 전신마취 수술 전에는 금식이잖아. 금식이면 줄 수 없잖아. 그리고 또 금식이 아니라도 구토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막힐 수도 있는데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무의식 환자, 연화장애 환자, 그리고 또 하나가 환자가 투약을 거부한다면 줄 수가 없겠죠. 그럼 이때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밑에 6번 해보세요. 6번 해보시면 투약을 왜 거부하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왜 안 드시려고 하세요? 왜 안 맞으시려고 하세요? 이유를 물어보고 그런데 환자가 그거 맞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거 할 때 아파요.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하고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그런데도 환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의사를 존중하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용 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 4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포약의 5원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산, 야, 시, 용 5가지. 6원칙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기록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말이고 그리고 5번 약은 준비한 사람과 투여하는 사람이 각각 구분한다. X 따로 줘야 된댔죠. 그래서 약은 준비한 사람과 함께 똑같이 투여가 들어가야 되겠고 하는 거 봐주십니다.